위생관념은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한 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초기 단세포 생물도 더러워지면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보호막을 만들고 박테리아와 같은 불청객을 쫓아내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했어요. 동물도 놀랍게 청결합니다. 특히 돼지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깨끗하죠. 돼지는 자신의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는데 특히 능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집돼지는 먹거나 자는 곳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용변을 보는 장소를 선택해요. 인류는 고대 사촌인 네안데르탈린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위생과 관련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6만 년 전인데도 네안데르탈린은 자신의 하얀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열심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의 치아 화석 2개는 이쑤시개처럼 뾰족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홈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약 2만 5천 년 된 작은 고대 조각상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조각상이 예술작품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 위생관념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고 해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동상의 머리에 있는 돌기와 홈은 머리띠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머리를 감았는지 어떤 세정 제품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머리를 감는데 시간을 들였다는 사실은 다른 종에서는 볼 수 없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선사시대 위생관행의 주범은 안타깝게도 머린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자기관리의 왕관을 차지한 이집트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기원전 5세기경 고대 이집트인들은 가장 깨끗하고 건강한 민족이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건강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하루에 2번 목욕을 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청결을 중요하게 여겨 3일마다 온몸을 면도하고 낮에 2번, 밤에 2번 목욕을 했어요.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고대 이집트인 목욕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 목욕을 할 수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향수를 사용해 상쾌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향이 나고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퇴치하는 등의 효능이 있는 나트론 비누를 사용했어요. 미네랄 소금인 나트론은 구강 세정액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파슬리와 비슷한 허브를 씹어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했어요. 당시 이집트인들은 최초의 데오도란트 중 하나를 개발하기까지 했어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목욕 후 향이 나는 빵을 팔 아래에 바르는 것이 좋다고 해요. 또한 타조알을 거북이 껍질과 섞어 불쾌한 냄새를 없애기 위한 연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유한 여성들은 부싯돌이나 금속 면도기로 머리를 밀었고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이가 생기지 않도록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선택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머리를 유지한 사람들은 종종 밀랍과 수지로 고정된 헤어 익스텐션이나 가발을 사용했어요. 심지어 향이 나는 왁스콘을 머리에 쓰고 하루 종일 기분 좋은 향기를 발산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콘헤드라니. 이제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해서 고대 로마인들의 고대 관습을 살펴볼까요? 물론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이 최초로 화장실을 발명했어요. 2개의 짧은 벽과 약간의 틈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용변을 본 다음 배설물을 목욕물과 함께 운하로 흘려보냈거든요. 하지만 고대 로마인까지 와서야 변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통을 화장실로 사용했고 챔버 화분에서 나온 오물을 통에 버렸어요. 공중화장실도 인기가 많았는데 때로는 5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과 상업 및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볼일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사실 로마인들을 생각하면 용변을 본다는 뜻의 영어가 왜 자기 일을 한다는 뜻의 do one's business인지 유래를 알만하죠. 고대 로마인들도 화장지를 사용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테르소리움이라는 막대기에 달린 스펀지를 사용해서 용변을 마친 후 뒷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이러한 장치를 자주 볼 수 있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오늘날에도 판매하는 휴지에 자세한 사용법이 설명되어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무거운 스펀지는 재사용이 가능한 장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물과 식초에 담가서 청소한 다음 헹구거나 소금물이나 식초가 담긴 양동이에 다시 담가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라면 최대한 줄의 맨 앞에 서고 싶었을 거예요. 위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고대 발명품 중 하나는 아마도 로마의 수로였을 거예요.
이 정교한 공학적 경이로움은 먼 산의 수원지에서 도시로 신선한 물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됐어요. 덕분에 고대 로마인들은 항상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취가 심했던 시대라는 평판이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면도를 하거나 털을 뽑아서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고 매끄럽게 유지하도록 권고받았어요. 또 다른 방법은 으깬 바늘 씨앗과 식초를 섞어 피부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바디 스크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리카락의 경우 의사들은 머리를 감을 것을 권장했지만 너무 자주 감지는 말고 3주에 한 번씩만 감으라고 추천했어요. 선호된 방법이요? 물과 허브 블렌드를 사용한 스크럽이었어요. 매일 머리를 빗고 때로는 장미꽃잎처럼 달콤한 향이 나는 꽃으로 만든 파우더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중세의 조상들은 빨래를 할 때 옷과 리넨을 욕조나 강, 개울에 던져 넣었습니다. 청결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물에 나무재를 넣기도 했어요. 여성들은 종종 빨래를 강으로 가져가서 빨래가 다 될 때까지 옷을 밟거나 나무 방망이로 두들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빨래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렬해지면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한 이야기에 따르면 1400년대 영국의 한 도시에서는 너무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마을 수로에서의 빨래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빨래에 관해서는 정말 지나칠 정도였어요. 우선 세탁은 며칠이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당시의 세탁 매뉴얼은 첫 번째 단계로 옷을 하룻밤 동안 담가두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비누칠, 삶기, 헹구기, 말리기, 녹말 풀기, 다림질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죠. 때로는 이 단계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흰옷을 새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여성들은 다양한 얼룩 제거 방법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신우유는 철제 녹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세탁에는 블루밍 단계도 포함됐어요. 흰색 옷은 파란색 염료가 섞인 물로 삶거나 데쳐서 세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렇게 변한 옷이 더 하얗게 보였어요. 흥미롭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탁용 블루밍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서에는 옷 표백에 대한 팁이 있었어요. 면은 버터밀크에 담가 표백하거나 첫 번째 세탁에 테레빈유를 첨가해서 표백할 수 있었습니다. 모슬리는 처음 비누로 삶은 후 화학물질을 섞은 다음 햇볕에 말려야 했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인 오스트리아의 시시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개인 위생과 자기관리 루틴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녀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놀라운 길이의 짙은 밤색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데만 하루에 3시간이 걸렸어요. 매일 아침 찬물로 목욕하고 마사지를 받은 후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미용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CC의 스킨케어 요법도 마찬가지로 터무니없었어요. 주름을 방지하는 데 집착한 CC는 으깬 딸기를 손과 목, 얼굴에 바르고 잠을 잤습니다. 또한 잘 때 생송아지 고기 조각을 안쪽에 넣은 맞춤형 마스크를 썼어요. 게다가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올리브 오일로 목욕을 하고 매일 목욕할 때는 증류수를 사용했어요. CC는 또한 베개 없이 자는 습관을 들였는데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좀 강박적이지 않나요?